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혹시 암행순찰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언뜻 들어보셨죠?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입니다. 이게 일반 차 같지만 이게 단속이 딱 시작되면 깜빡이고 하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바로 그 암행순찰차입니다. 자, 그동안은요. 신호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난폭 운전을 좀 단속을 해왔어요. 뭐 칼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고성능 장비가 착장이 되고 이제 과속 단속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조금 빨리 가려다 보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안전운전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한숨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지갑 열기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달 울산의 외식 물가가 24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9.2% 올라 199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간 큰 10대들입니다. PC방을 돌며 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 홀로 일하는 PC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며 대범함까지 보인 간 큰 10대들. 이들은 3시간 전쯤 다른 PC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어서 3위는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직원에게 비닐봉지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봉지 속에는 현금 1,000만 원과 함께 익명으로 작성한 기탁 신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채 지나기도 전 이번엔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하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시 후 남미경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번 주 2위 키워드는 울산페이입니다. 지난 4일 울산시는 예산 소진을 이유로 울산페이의 충전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구매액의 10%를 보조해주는 울산페이는 지난 9월 기준 울산시 인구의 절반이 이용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울산페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 지역화폐 지원금의 60%를 부담하던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당장 내년부터 울산페이의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는 사분의 기적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교육기관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울산에서는 식사를 하던 간호사 3명이 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연이 알려지며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당시에 시민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함께 해주셨잖아요. 여러 사람을 또 구하기도 했고. 자, 최근 울산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일 저녁이었는데요. 네. 동구 해안가의 식당 앞에 한 남성이 쓰러졌었습니다. 이 남성이 쓰러지는 것을 간호사들이 발견을 해서 네. 목숨을 구했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네. 영상부터 보시죠. 환자분 거기 저게 진짜 힘든 거네요. 전체 체중을 실어서 하시죠. 환자분 눈 뜨세요. 119 구급차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쯤 이제 그 남성분이 깨어났다 하더라고요. 완전 비비는데? 그분도 간호사분들 골든타임 4분 아니었으면 아, 간호사분들이. 야, 저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정말 본인 체중 다 실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이 막 휴대전화 불빛까지 하면서 네. 뭐 동공 확인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 화면으로 봐도 되게 좀 차분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이제 간호사분이시고요. 네, 인근 대학병원에서 이제 흉부외과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이십니다. 때마침 흉부외과 간호사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날 이제 일을 마치고 네. 식당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다가 이 식당 안에 있는데 이 식당 바깥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남성을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 한 남성분께서 저 옆에서 쓰러지시면서 바닥에 일단 머리를 일단 부딪히는 아이고,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일단 달려가서 의식이랑 맥박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주변 시민분들이 근데 119 신고를 신속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덕분에 119가 빨리 올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환자분이 빨리 호흡이랑 맥박이랑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그냥 바랬었고 그냥 그 생각만 하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일단은 생각은 들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환자를 부르는 거라든가 이런 게 침착하다 했는데 네. 흉부외과 간호사님들이었고 네, 와 진짜 저분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네. 목숨을 구했어요. 네, 세 분 다 이제 간호사 선후배 사이였다고 선후배. 하는데요. 두 분은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이제 신입 간호사분이시고 이제 한 분은 5년 차 베테랑 간호사십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간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다급하게 그렇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목숨을 이제 구한 일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심폐소생술이 뭐 4분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사실 이태원 참사 겪고 나서 이 심폐소생술 사실 그동안 어디선가는 계속 들었는데 아 진짜 나도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 더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참 그 지적했던 것들이 좀 초동 대처가 부족했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또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네. 이런 그 응급 처치 중요성을 좀 알고 계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폐소생술을 배워야겠다라는 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 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하는 분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주말에 가족 단위로 예약을 많이 하시는데 한 30% 정도 예약률이었거든요. 응급처치 교육이.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11월, 12월 다 100%로 다 예약이 다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이 갑자기 그러네요. 좀 많이 높아졌고요. 예약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좀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코스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좀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게 만약에 심폐소생술 하다가 뭐 이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뭐 했을 때 좀 책임을 내가 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위기 상황, 응급 상황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그렇죠. 마라. 도움을 줘라. 라고 이번에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울산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도 있고요. 네. 또 각 소방서에서도 이제 미리 예약만 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나 또 각 병원에서도 뭐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이 어렵거나 영상 강의를 또 원하신다면 네. 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번만 체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반복적으로 익혀서 맞아요.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면 더 효과가 있겠죠. 네. 자, 이번 소식은요.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입니다. 검은 비닐 봉지를 쓰고 나타난 게 아닌데 들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뭘 들고 나타났다? 네, 지난달에 그 행정복지센터로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두루번거리시다가 창고에 있는 한 직원분을 찾아가서 그 현금 1,000만 원이 든 검은 비닐 봉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네. 비닐봉투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서 그냥 건넸다. 예, 예. 근데 이제 신원이 밝혀질까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분명히 들어오셨을 테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얼굴은 CCTV가 있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직원분들도 이분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부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도 아직까지 확인이 힘들다고 하고요. 그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방금 막 이제 파마하고 나오신 분처럼 빠글빠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이죠? 네, 남성분이십니다. 네. 40대에서 50대.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 네, 생각이 정말 듭니다. 좋은 일 하신 이분이 네. 만약에 28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분해서 나타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또 전염이 되라 이렇게 선행이라는 게 여러 사람에게 좀 전염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나타나셨다면서요? 또 나타나셨어요. 1,000만 원을 기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도 검은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 250만 원을 네, 넣어서 네, 들고 오셨는데요. 어머나. 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이제 상처받았을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귀하게 써달라 이런 네네. 메모를 함께 남기셨다고 하고요. 정말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네네. 소중한 기부를 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뭐 서울에서 있었다고 해서 그 서울의 아픔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애도를 표했잖아요. 네. 울산에서도 또 3분의 피해자가 있었고 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셨습니다. 저 글이 참 인생에 남겠네요. 좀 읽어주시죠.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간곡한 부탁은 이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 흉내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이름은 평범한 이웃입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았을 청소년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분에게 저희가 뭐 감사의 영수증으로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이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 더 전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